동시효과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끝까지 쉽지 않네요. 계속해서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예상 마감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 1.7%가량의 내림세로 관측됩니다. 2,526포인트 선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늘 거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저점으로 향해 가는 모습이고요. 쉽사리 바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비슷하게 관측됩니다. 현재 2.6% 내림세로 877포인트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900선 이탈한 데 이어서 빠르게 870선대까지 내려가는 증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오늘 끝까지 저점 잡지 못한 채 양지수가 함께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큰 폭으로 나타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오늘 쌍끌이 매도세로 진행이 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 역시나 1,818억 원 정도 매도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외국인 선물이 만계약에서는 바닥을 잡고 올라옵니다. 다만 여전히 9,700계약 넘게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가 이렇게 불안하게 흔들리는 이유, 결국에는 중국발 리스크와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이 지역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불안 여러 가지가 좀 합쳐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종목별로는 살펴보시면 오늘 테마 종목들만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에서는 총 6종목이 상한가 마무리 앞두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 관련해서 초전도체 테마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덕성과 덕성 우선주, 그리고 STX, 서원, 인지컨트롤스, LS전선 아시아까지 6종목이 모두 상한가에 현재 진입하면서 마무리 그대로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초전도체 테마 관련 종목들은 지금 약간 이슈와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좀 불분명하다, 아직까지 좀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조금 더 많지만 한 가지 이슈가 나오거나 혹은 관련 종목들이 수급에 의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 보시면은 거의 10종목 가까이가 상한가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종목이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거래 재개가 됐던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쏘아올리게 되면서 장 마감까지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현재도 52,000원으로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이런 변동성을 보였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테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오르는 종목들보다는 이 이슈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더 8월 16일 수요일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딱 하루 쉬고 왔는데 그대로 시장이 악재를 다 반영해버리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아시아 증시부터 오늘 분위기 조금 더 둘러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국내 시장도 부진하지만요. 다른 시장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다고 살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니케이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1.3% 밀렸습니다. 31,790엔 선에서 자리를 잡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고점이 32,000엔까지 올라왔다가 일단은 매물 소화하면서 아래쪽으로 꺾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미국 증시가 좀 부진했던 탓인지 니케이 지수도 오늘 맥을 비추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치 측에서 미국의 70여 개 은행 등급을 추가적으로 강등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내 지수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그래도 아시아 증시에서는 유일하게 버텨줬던 게 일본 증시였는데요. 일본 증시가 그나마 좀 나았던 점은 GDP 성장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인데요. 2분기 일본의 GDP가 전 분기 대비 1.5% 증가했고요. 이 속도라면 연율로 환산했을 때 6%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분기 연속 이미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의 수출 증가라든지 외국인의 관광객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이번에 일본 측에서도 GDP가 상당히 괜찮은 수치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시아 증시들 가운데 그나마 중국발이나 미국발 리스크를 방어하는 모습을 어제장 가져갔다가 오늘은 일단 함께 좀 쓸려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1%대 초반으로 하락 마감한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중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해 지수는 0.5% 정도 그래도 밀리면서 3,158포인트 선이고요. 심천종합지수 0.6% 하락으로 1,607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제부터 지금 비구이 위한 디폴트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당국에서 우리 증시가 쉬어갈 동안 당국에서 이 단기 정책 금리에 대해서 깜짝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부진했던 경기 지표와 더불어서 그렇지만 디폴트 리스크가 번지는 우려감이 조금 더 컸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 정도의 인하보다는 추가적인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부진했는지 살펴드리면 중국의 7월 광공업 생산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고요. 소매 판매는 2.5%, 고정자산 투자는 3.4%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했을 때 8.5%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 네 가지 수치가 모두 컨센을 밑돌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한다면 청년 실업률에 대한 발표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과도하게 변동성을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실업률을 좀 피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 증시에 대한 투심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 증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인지세 인하에 대한 카드도 나올 가능성이 꼽히고는 있는데요. 실제 2008년 9월에 실제 일시적으로 폐지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있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시면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일단은 하락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 계속 나온다는 점 체크해드리면 되겠습니다. 홍콩 증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요. 이 때문인지 항생지수도 현재 1% 밀리고요. 18,317포인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어둡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가 조금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원달러 환율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환율 시장 오늘 강한 출발로 9원 80전 오르면서 바로 1340원 선까지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요. 3거래일째 상승 이어가다가 오늘 시간이 갈수록 살짝 폭이 줄기는 했는데 유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6원 올랐고요. 1336원 90전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 분위기와 더불어서 환시 시장 마감까지 알아봤습니다. 국내 시장 분위기 어떻게 마감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중국의 부진과 미국 은행권의 위기, 이렇게 악재로 둘러싸인 우리 증시는 오늘 참 힘겹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코스피가 121 이평선 그리고 코스닥이 61 이평선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어렵게 마무리한 오늘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자, 코스피 나흘 연속으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1.76% 낙폭도 상당히 컸죠. 포인트로는 45포인트가 밀렸고요. 오늘장 종가 2,525.6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모톡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하락 출발했고요. 장 초반에는 10시 구간에 낙폭을 다소 줄여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특히 낙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3시에는 2,52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달의 저점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낙폭을 살짝 줄인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자세였는데 기관의 매도가 특히 좀 뚜렷했고요. 외국인은 장 막판에는 매수세가 다소 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외국인 13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막판에 좀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끝났고요. 기관은 3,600억 원 이상 뚜렷하게 팔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순매수세가 뚜렷했죠. 3,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웬만한 업종들이 다 밀렸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밀렸던 업종이 의료 정밀입니다. 5%가 넘게 내려가는 모습,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진단키트가 밀리면서 전거래일도 좋지가 않았는데요. 오늘장은 특히나 이 덴티움의 급락 영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덴티움이 10% 넘게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되면서 업종지수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의료 정밀은 5.6%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 최근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 강세 속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죠. 그러다가 오늘은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4% 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 업종, 여기는 포스코 홀딩스가 크게 좀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업종 지수 자체도 크게 밀렸습니다. 4%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으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화학이 3.21%, 유통이 2.5%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반도체가 좀 엇갈렸습니다. 하반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당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의 여파, 삼성전자는 오늘 내렸고요. SK하이닉스 선방에 줬습니다만 고점 대비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자, 오늘장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먼저 보시죠. 자, 삼성전자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0.45%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는 정확히 67,000원에서 확인이 됐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상승이 나왔습니다. 0.78% 조금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는 11만 5,8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가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도 물론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아쉬운 실적으로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확인해 보시면요. 전장 대비 5% 넘게 밀렸죠. 5.39% 하락으로 14만 5,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로 가보시면 LG화학과 삼성 SDI 이쪽 먼저 좀 보겠습니다. 낙폭이 아주 큰 건 아니었지만 주가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졌습니다. 일단 LG화학이 연중 최저가 찍었고요. 삼성 SDI도 연중 최저가 부근입니다.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면 LG화학이 2% 넘게 내려갔죠. 58만 4천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는 이제 60만 원대도 위태롭습니다. 1.48% 약세로 60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 낙폭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왔는데요. 나란히 5%가량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5.37%, 5%가 넘게 내려왔습니다. 54만 6천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죠. 5.41% 약세로 41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종목들 오늘장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편이었고,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네이버는 상승권의 움직임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종가상으로도 상승으로 거래 마쳤죠. 0.68% 올랐습니다. 22만 2,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카카오도 0.76%, 일단은 하락이긴 합니다만 낙폭이 제한적인 수준이었죠. 5만 3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도 초전조체 관련주들이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일단 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으면서 호실적 종목들 말고는 다 같이 밀리는 흐름이었죠. 이런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마치 그 속성처럼 저항 없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소부터 보도록 하죠. 거래소 쪽은 초전도체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관련해서 쓰이는 소재죠. 구리같이 금속 관련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덕성과 그리고 덕성 우선주까지 그리고 서원부터 LS전선 아시아 이 종목들 네 종목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상한가 종목들이 역시나 이 초전도체 안에서는 속출하는 모습 또 확인이 됐고요. 인지컨트롤스 같은 종목이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28.6% 솟구치면서 14,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대창과 고려제강 이 두 종목 모두 다 급등세 보여줬죠. 15% 안팎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창이 2,490원, 고려제강은 3만 원대 위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윗골을 좀 길게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8% 가까이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가서 코스닥의 초전도체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상원 초전도체 LK99의 개발사죠.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과 관련해서 부각된 종목들, 대표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 모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거기다가 파워로직스의 최대 주주인 탑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까지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분 관련주로 상대적으로 나중에 부각된 인지 디스플레이 여기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비스와 서남까지 이렇게 6종목이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종목들 말고도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국일신동까지도 상한가 기록됐습니다. EM코리아 21%대 크게 올랐고요.
비치로테크 같은 종목도 장 후반 들어서 상승 탄력이 더 컸습니다. 마찬가지로 20% 가까운 급등세. 자, 거기다가 원익 PN이 이 종목도 11% 크게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한양 ENG가 특히 장 후반 들어서 매수세가 더 급격하게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한양 ENG 같은 종목도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28% 솟구치면서 24,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연이틀 하락인데요. 낙폭이 좀 아주 컸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2.59% 내림세 확인이 됐고요. 포인트로도 23포인트를 끌어내렸죠. 오늘장 종가는 88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878.2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분목독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이 코스닥도 하락 출발하고서 거래소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아주 좀 크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3시 들어서 877포인트까지 저점 확인했고요. 그 저점 부근에서 그대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코스닥 하락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1,600억 원 이상 팔았고요. 일단 개인과 기관은 매수가 더 많았죠. 개인 쪽에서는 584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는 1,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전지 대표주들부터 확실히 좀 밀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뚜렷했죠. LNF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포스코 DX가 오히려 오늘장에서는 LNF에 비해서 낙폭이 더 크게 더 밀리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종목들을 종가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4.5% 내려가면서 30만 3,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 여기는 낙폭이 더 뚜렷하게 확인이 됐죠. 6.4% 급락했습니다. 102만 3,0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LNF 2%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DX가 3.18% 내려왔죠. 28,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의 낙폭이 좀 컸는데요. 셀트리온 때문입니다. 아쉬운 실적과 함께 그룹주들 나란히 다 급락이 나왔죠. 전거래일에 상대적으로 덜 빠졌던 헬스케어가 오늘은 더 내려갔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제약이 조금 밀린 것도 아니죠.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장은 7% 넘게 내려갔습니다. 7.8% 급락세로 6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도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 제약 낙폭이 더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커졌죠. 6.34% 내려갔습니다. 78,3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들 JYP 엔터는 전거래일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JYP 엔터 오늘 거의 4% 가까이 밀렸죠. 11만 4,300원까지 확인이 됐고요. SM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내려갔죠. 3.95% 빠지면서 오늘장 SM 종가는 13만 1,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방해준 쪽이 반도체였는데 HPSP와 리노공업 일단 오늘장 두 종목 모두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시장의 낙폭 대비해서는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먼저 HPSP가 0.79% 소폭 내려갔죠. 하지만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16만 1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로봇주들의 급락과 함께 내려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신해서 오랜만에 알테오젠이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종가 좀 보시죠. 알테오젠 약세지만 낙폭이 제한적이었죠. 0.86%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45,9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 보겠습니다. 실적으로 갈리는 시즌이죠. 2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시기인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면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면 급등세가 기록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장이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왔던 장이었는데 호실적으로 주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묶어봤습니다. 먼저 반도체 주들부터 가볼까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그랬습니다. 호실적의 급작스러운 상한가가 오랜만에 연출이 됐죠. 솔브레인 홀딩스 32,500원에 상한가 유지하고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호실적을 기록했거나 향후 실적 기대감이 들거나 반도체주들 중에서는 강세 종목들이 모처럼 제법 나왔습니다. 두산 테슬라 8% 넘게 올랐고요. 유진테크도 6.3% 뚜렷하게 강세로 거래 마쳤죠. ISC도 8%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까지도 5에서 6%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호조로 급등세 보인 종목들은 이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상지 카일륨과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이 실적 호조와 함께 상한가 기록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됐죠. 결국 이 두 종목 모두 다 상한가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했고 상지 카일륨은 상한가로 옵트론텍은 윗골에 좀 달았습니다. 자, 그래도 20%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다보링크 같은 종목은 심지어 적자를 썼는데요. 적자폭이 줄었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주가 22% 솟구쳤고요. 1,4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호실적으로 주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삼목에스폼과 일지테크가 15% 안팎의 급등 마감이 됐고 이 밖에 본느, 비보존제약, LNK바이오 같은 종목이 모조리 10% 이상의 주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